안녕하세요. 훈이 삼촌의 영화 세상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제부터 글쎄 이제 5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블랙버스터, 그러니까 헐리우드 블랙버스터들이 이제 맹공습을 하는 계절이 이제 돌아왔죠. 이제 한 일주일 정도 남았는데요. 그 전에 한 4월 달에는 그렇게 그닥 이렇게 볼만한 영화가 좀 부족해요. 하지만 그 와중에서도 영화는 또 쉴 수 없지 않습니까? 또 영화는 계속 봐야 되는 건데요. 어떤 영화를 봐야 될지 고민이시죠? 이번에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영화는 바로 파도가 지나간 자리입니다. 참 제목만 들어보면 좀 잔잔하죠. 잔잔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되게 지루할 것 같다 진짜. 이거 뭐 보다 잘 것 같기도 하고 이건 뭐 그러나 파도가 지나간 자리는 이거부터 말씀드릴게요. 예전에 노트북이 있지 않았습니까? 노트북이라는 그 영화가 있었어요. 정말 명작 중에 명작이지 않습니까? 노트북. 그 남녀의 사랑. 그 정말 너무나 감동적이었던 영화였는데요. 그 노트북과 모르겠어요. 사람마다 틀리는데 노트북에 저 개인적으로는 그 영화와 같이 정말 잔잔하다기보다도 더 정말 파도가 그냥 폭풍우가 몰아친 것 같은, 그리고 그 사건에 있어서 어떻게 우리가 대처해 나가야 되는가. 이제 이 영화는 그 노트북과 그러니까 비교될 수 있을 정도로 상당히 저는 감동적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그냥 지나칠 수 있는 영화가 아니다. 파도가 지나간 자리라는 영화는 정말 꼭 봐야 되는 영화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마이클 패스벤더라는 배우 있어요. 뭐 에이리언에는 좀 사이보그로 나왔고요. 그 다음에 어센신인가 그리트인가 그 영화에서는 또 이제 어떤 암살자로 어떤 이제 그 블랙버스터 영화에 나왔죠. 좀 흥행에는 성공을 못했죠. 그러니까 이런 배우, 마이클 패스펜더라는 배우와 또 그 여배우 알리시아 비칸데르라는 배우가 있는데요. 두 배우가 정말 명연기를 펼쳤습니다. 그래서 이런 영화들 보면은 정말 내용은 감동적이고 정말 뭐라고 합니까? 애잔하고 막 정말 근데 몰입이 안 돼. 어쨌든 보면 어떤 영화들, 그러니까 멜로 영화를 보면요. 뭐 이렇게, 왜냐하면 이 연기력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멜로라는 거는. 그러니까 남녀 주인공의 어떤 그 케미, 어떤 그 관계가 진짜 연인처럼 연기를 해야 되는데 완전히 이제 메소드 연기 정도가 필요한 거죠. 그 정도의 어떠한 남녀 주인공의 어떤 그 감정이 진짜 그 사랑하는 사이인 것처럼 막 몰입이 돼야 관객들도 거기에 이제 들어가서 이제 그들의 사랑을 느끼면서 감동을 받는데, 근데 참 이게 연기를 잘하는 배우들이 많을 것 같지만 또 그닥 또 뒤집어 보면 또 그렇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 영화에서는, 파도가 지나간 자리라는 이 영화에서는 정말 남녀 주인공이 진짜 사랑하는 것 같은, 정말 그 어떤 진정한 사랑이
그 감정이 그 감정선을 따라갈 수밖에 없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몰입할 수밖에 없고 또 너무나 애틋합니다. 그리고 충분히 그들의 심정을 이해할 수밖에 없고 또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 그 갈등선에서의 그 어떤 사랑의 이름으로 희생을 해야 되고 또 용서해야 되고 또 품어야 되고 어떤 진정한 사랑이 그 감정이 정말 고스란히 느껴지는 거. 어떻게 보면 내용이요. 옛날에 좀 우리나라도 이런 영화가 있었어요. 미워도 다시 한 번이라고. 그 당시 이제 그 똑순이, 그 똑순이 김민희라는 똑순이 배우가 여잔데도 남자 역할을 했어. 아역을. 그래서 막 엄마 뭐 안 돼 엄마 막 이러면서 눈물샘을 그냥 쫙 뺐던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한류 영화라도 할 수 있어요. 뭐 홍콩이나 대만에서도 뭐 히트를 쳤어요. 이게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 모성애를 자극하는 정말 그냥 눈물샘을 그냥 막 그냥 이게 저 최루탄 영화라 그러죠. 그냥 눈물 막 빠바박. 그러니까 이제 어떤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파도가 지나간 자리는. 근데 이제 미워도 다시 한 번은 그 아역의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막 눈물샘을 막 폭탄 막 했다면 이 영화는 좀 그 주인공 그 어른들의 그러니까 부모들의 입장에 이제 어떤 그 사랑의 포커스를 이제 잡은 거죠. 근데 어떤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죠. 애를 뭐 친엄마냐 뭐 키운 정이냐 낳은 정이냐 낳은 엄마가 낫냐 뭐 키운 게 더 낫냐 이제 어떤 미워도 다시 한 번도 이제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참 같은 개찰에도 이렇게 틀릴 수가 있나. 근데 사실 이 파도가 지나간 자리는요 고급집니다. 영상미나 이런 촬영이나 어떤 그 영화의 전체적인 의미 정말 프리미엄급이에요. 영상미가. 그래서 마치 뮤직비디오를 보는 것 같고 영상미가 그 다음에 마치 우리 그 패션 잡지에 모델들이 이렇게 그 장면이 그 배경이나 이런 것들이 배우들하고 그 화보집과 뮤직비디오를 섞어놓은 것 같은 그런 영상미가 굉장히 돋보이고 아름답습니다. 예. 그리고 음악도 되게 절제된 음악의 그 선율이 굉장히 그 적소적소마다 울림이 있다는 거예요. 가장 좀 잘 절제되어 있고 어떻게 보면 그냥 우리나라 영화들 같이 그냥 훅 들어갔다가 그냥 와 울고 그냥 막 뭐 떼쓰고 막 통곡하고 원망하고 뭐 자기 상황을 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뭐 이러고 저러고 막 안 돼! 뭐 이러면서 뭐 이러는데 이 영화는 주인공의 뒷모습이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침묵하는 모습이라든지 어떤 표정이라든지 어떤 그런 그 배경이라든지 어떤 그러면서 어떤 그 감정의 기복을 더 이렇게 절제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절제미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더 애절한 거야 이게. 그냥 막 울고 막 엄마 보고 싶어 막 이러는 것보다는 절제되어 있다는 거예요. 더 오히려 그런 것들이 더 이제 더 슬픔으로 다가온다는 거죠. 내가 이 영화의 전체적인 스토리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1차 세계대전이 끝나요. 1차 세계대전이 뭡니까? 연합군과 독일과 일본 이제 오스트랄리아 이런 이제 강대국들이 어떠한 이제 전쟁을 일으켰죠. 1차 세계대전이 끝나는 영국의 시점이에요. 영국에 의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전쟁 영웅이라고 할 수 있는 톰이라는 남자 주인공이 이제 전쟁이 끝나고 나서 그 전쟁의 상처가 남아있어. 후유증이. 왜냐하면 동료들은 막 다 죽고 전쟁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막 죽고 또 사람을 죽여야 되고 그 전쟁 영웅이라는 칭호를 받을 정도면 얼마나 많은 독일인들을 죽였겠어. 그 당시 이제 주적이 독일이니까. 그 수많은 독일인들을 죽이고, 그러니까 살인이 밥 먹듯 벌어지는 거죠. 합법화되는 살인인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다가 그 전쟁의 참혹한 현실과 어떤 살인과 사람을 죽여야 되는 그러한 지옥 같은 곳을
끝났을 경우에 이제 고국으로 돌아옵니다. 사람이 싫은 거예요. 감정이 메말라 버린 거예요. 이 톰이라는 전쟁 영웅, 주인공. 그래서 외딴 섬, 사람이 없는. 그러니까 섬에요. 등대가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등대를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관리자가 필요합니다. 그 등대를 켜야 되는. 그 관리자를 뽑아야 되는데 톰이 자기가 자원을 합니다. 나 그거 가겠다고. 나 그거 하겠다고. 근데 보통 사람은 힘들죠. 사람하고 거의 막 몇 달간을 떨어져서 혼자서 지내야 되는 거니까. 왜냐면 등대 밑에 숙소가 있어요. 이렇게 그 관리자가 머물 수 있는 집이. 그 섬에는 사람이 없습니다. 무인도입니다. 그 섬에서 등대만 키는 겁니다. 밤이 되면. 그리고 배가 뭐가 들어오고 온 걸 관리를 하는 거죠.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고하고 뭐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지원을 합니다. 이유는 뭡니까? 사람이 쉬는 거예요. 예, 조용히, 예, 자기만의 그런 어떤 그 전쟁의 그 휴유증에서 벗어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그냥 만사가 귀찮은 거야. 너무 사람이 지치면 만사가 귀찮은 거죠. 어쨌든 그 섬에, 가게 되는데, 그 섬을 떠나기 전에, 이제 우리도 그 왜 항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 항에 이제 마을이 있는데, 그 마을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후원해주고 이제 그런, 이제 지지해주는 그 집이 있는데 관리자를 이제 지원해주는 그 집에 딸이 있어요. 그 딸이 바로 알리사 비칸데르 이자벨이라는 그 이제 극중 배역 이름이 이자벨입니다. 이자벨. 그 이자벨이 그 과묵하고 좀 이렇게 어른스러운 어떤 진중한 그 톰의 모습에 반해요. 예. 그래서, 또 둘만의 시간을 갖게 되고, 또, 데이트도 하고, 간간히 만나면서, 그래서 이제 사랑을 꽃피웁니다. 그러면서 자기도 등대 가고 싶다고 합니다. 그 등대가 있는 섬으로. 그러나 톰이 뭐라고 해야 합니까? 등대는 거기는 갈 수 없다. 그 집에 머물려면 결혼하는 상대만 그 등대 그 집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 결혼하지 뭐. 그래서 둘이는 결혼을 하게 되고 그 섬에 살게 됩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천지창조죠. 그 에덴 동산의 아담과 이브처럼 톰과 이자벨은 그 등대 섬에 그 등대가 야누스예요. 그 야누스가 있는 그 섬에 둘이 살게 됩니다. 아무도 없어요. 둘만 있어요. 얼마나 좋겠어. 뭐 별짓을 다 해도 뭐 누가 뭐라 할 사람이 있어. 보이는 건 바다입니다. 그러니까 풍경이 굉장히 좋아요. 굉장히 좀 시원한 느낌이 들어. 영화를 보는데 이게 진짜 내가 섬에 있는 것 같고 그 섬에 그 바람이 부는 거 그 바다의 바람이 부는 것 같고. 이제 그런 것을 잘 영상미를 잘 찍었어. 그래서 둘이 사랑을 하게 되고 어떻게 됩니까? 관계를 맺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임신을 하게 되고 정말 너무나 행복한 나날을 보냅니다. 그 애를 위해서 막 다 준비도 해놨어요. 그런데 폭풍우가 막 치는 날, 톰은 이제 밤이 되니까 등대 불을 켜러 갔고. 이사벨이 이제 혼자 있게 됐는데 그 등대 위에서 톰은 일지를 쓰면서 그 등대에서 보여요. 자기 사택이. 그 사택에 불이 켜진 걸 보고 걱정하죠. 아내가 임신을 한 사기고 만삭이고 이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래도 업무를 이제 이어나가고 있는데 아이고 아니가 달라 또 그때 폭풍우가 그렇게 막 치고 막 비바람이 치고 막 태풍이 몰아치는 날 밤 또 이사벨이 애가 나오려고 그러는 거예요. 막 너무 고통스럽잖아. 혼자 어떻게 나. 막 참다 이제 톰 하면서 톰이 있는 그 등대까지 그 비바람이 막 몰아치는데 그걸로 갑니다. 왜냐면 이제 남편이 있어야 되니까 자기 혼자는 못 날 것 같으니까. 톰 하면서 이제 등대로 막 가는데 폭풍우가 엄청 치죠. 그냥 그 장면에서 불안불안한 거야. 야, 저도 일 나가겠다. 이제 막 들어가.
안 들리지. 톰은 이제 거기 이제 일지를 쓰고 막 이제 자기 일을 하고 있는데 폭풍우가 치니까 그 간신히 등대 그 밑에까지 가서 문을 막 두들겨요. 이자벨이 탐 도와달라고. 그러나 그 문 두들기는 소리조차도 폭풍우가 치니까 에? 그냥 폭풍의 바람에 의해서 문짝이 막 치는 걸로 생각을 하고 그리고 아침을 맞습니다. 그러니까 산모 혼자 밤을 샌 거야. 문을 안 열어주니까 폭풍우 가운데. 그래 이제 톰이 이제 일 잘했다. 그러고 이제 문을 딱 열때 어머나 자기 와이프가 거기 이자벨이 거기 쓰러져 있네. 그러니까 낼로 먹고선 갔는데 유산이 됐어요. 유산이. 예. 첫 번째 아이가 유산을 당하게 됩니다. 그 상처는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또 두 번째 또 임신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두 번째도 정말 이제 노력을 많이 해요. 애를 갖기 위해서. 그러나 예상보다 일찍 애가 나오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사벨이 안 된다고 다시 애를 넣어달라고. 왜 이건 너무 이제 일찍 나니까 유산될 확률이 높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막 톰이 어쩔 줄 몰라 합니다. 어떻게 해주면 좋겠냐고. 내가 어떻게 해주면 좋겠냐. 애를 어떻게든 막아달라고 절규를 하지만 결국엔 두 번째 애도 유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이자벨은 충격과 상심에 빠지게 되고 애를 갖지 못한다는 어떠한 그 불안감이 되게 그러니까 이렇게 행복했던 두 부부가 애를 두 번을 유산함으로써 황폐해져가고 되게 그러니까 안쓰러워하죠. 톰은 이자벨을 보면서. 그러다 어느 날 등대에서 배 한 척이 그러니까 이제 쪽배죠. 쪽배 하나가 이렇게 떠날려오는 걸 봅니다. 그래서 이자벨과 톰이 내려가 봤더니 거기엔 어떤 사람이 죽어 있고 그 죽은 사람 옆에는 애가 있는 거예요.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애가. 그래서 그 죽은 사람을 일단 꺼내고 그 다음에 그 애를 이사벨이 잠시 그 애를 씻기고 이제 어떤 이제 먹이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톰은 그거를 보고를 하려고 해요. 예. 이제 보고를 해서 지금 사람이 이게 난파가 돼서 배가 왔는데 사람이 죽었고 또 그 옆에 애가 있다. 이것은 이제 일제에 보고를 해야 됩니다. 전보를 날려야 되는데요, 내륙으로. 그런데 이사벨이 그 애를 보니까 그 애를 키우고 싶은 이제 그 욕심이 이제 드는 거죠. 그 감정이. 그죠. 모성애가 발동한 거야. 그러니까 어차피 이 애, 우리가 키우면 안 되냐, 그럴까 합니다. 그러니까 톰은 안 된다. 이게 누구인 줄 알고, 그러면 안 되지 않냐. 그냥 빨리 그냥 보고하고 얘기한 다음에 나중에 우리가 입양을 하면 어떻겠냐 하지만 이제 이사벨은 이 섬에 사람이 없고 학교도 없고 그러는데 이 섬에 사는 사람한테 이 등대를 지키는 사람들한테 누가 입양을 보내냐. 입양이 절대 우리한테 올 수 없을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막 애걸불거려요. 자기가 책임질 테니까 아무 일 없을 거니까 이 사람을 그냥 묻고 이 죽은 사람 묻고 애를 우리가 키우는 걸로 하자. 그리고 일지에는 그냥 우리가 낳은 걸로 우리가 애를 낳은 걸로 하다. 어차피 일찍 애가 낳았다. 그러니까 유산된 거를 알리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유산된 지 그러니까 내가 낳은 애로 보고를 해라. 톰은 안 된다고 하지만 이사벨이 너무 슬프게 울면서 그 이사벨의 마음을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니까. 사랑하는 여자가 그렇게 간절히 원하니까 톰은 어려운 결단을 내려서 결국 이사벨이 하자는 대로 그 죽은 사람을 묻고 그 다음에 그 애를 키우는 걸로. 그리고 전보를 날립니다. 이사벨이 애를 일찍 낳았다. 그러나 의료 지원을 안 해도 된다. 라고 보냅니다. 그래서 그 애를 키우게 돼요.
그래서 너무 행복해해요. 그 두 부분. 그 애를 키우면서. 본인들이 애를 못 낳으니까 그 바다에서 온 애를 자기 친자식처럼 그러니까 루시라는 이름으로 키우게 돼요. 키우게 되는데 이제 5년이 흘렀어요. 너무 행복해요. 그 섬에서 그 애를 키우면서 너무 이제 부부가 어떤 정상적인 궤도에 오른 거죠. 애를 자기가 낳은 애는 아니지만 그 난파돼서 온 애를 그러면서 잘 행복하게 지내다가 어느 날인가 그 친엄마가 나타납니다. 찾아다녀요. 네. 그 친엄마가 자기 애가 잃어버렸다. 그리고 실종됐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 남편이 독일인이었는데, 근데 그 당시에 독일인에 대한 반감이 심했잖아요. 1차 세계대전으로 인해서 영국 사람들은 독일인을 한번 학을 떼었어요. 그러니까 영국에 사는 독일인인데, 남자인데, 사랑에 빠진 거지. 예, 그 여자가 한나입니다. 그러니까 루시의 친엄마가 한나입니다. 레이첼 와이즈라는 배우가 이 한나 역을 맡았는데요. 이 한나는 굉장히 부잣집 딸이에요. 집안도 좋고 거기에서 가장 부자 아빠를 둔 딸 한나는 그 독일인 친구랑 사랑에 빠집니다. 그래서 그 독일인 친구와 남자와 결혼한다고 하니까 아빠가 어떻게 난리를 치지. 난 이거 반대한다. 그래서 그냥 사랑에 도피를 해서 따로 삽니다. 아빠의 도움 없이. 그렇게 돈이 많은데도. 그래서 그 독일인 남자와 사랑을 해서 사랑의 결실로 애를 낳는데요. 애를 낳아서 그 기쁨도 잠시. 그 독일이라는 이유로 그 마을에 있는 어떤 이제 뭐 항상 그렇잖아요. 양아치들이 있잖아요. 그 양아치들이 독일이라는 이유로 그 한나의 남편 그 독일인을 막 괴롭히고 때리고 폭력을 하니까 위협을 이제 가하니까 이 독일 아빠가 애를 안고 보트를 타고 일단 피신을 한 거예요. 살라고 하도 괴롭히니까 피신을 하다가 심장이 안 좋아서 이제 심장마비로 죽은 거고 그 애가 이제 거기 딸린 거지. 그 이제 거기 야누스가 있는 등대 그 섬에 톰과 이사벨이 있는 섬으로 오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이들은 그거를 이제 그 독일인 친구를 시체를 유기를 하고 묻어버리고 그리고 그 애를 자기 친애처럼 키우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한나의 입장에서는 남편도 행방불명됐고 남편이 자기 딸을 데리고 배를 타고 나갔는데 피하려고 행방불명이 된 거야. 아무리 찾아도 실종 처리가 된 거죠. 남편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내 딸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거의 넋이 나가서 지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저기 막 찾아다닙니다. 근데 그 톰이 그 모습을 봐요. 우리가 키우는 루시의 엄마, 친엄마를 보게 된 거죠. 얼마나 그 친엄마는 가슴 아프겠어. 자기 딸을 보고 싶었어. 그러니까 톰이 제의식이 느껴요. 전쟁 영웅으로서 어떻게 보면은 올바르게 살았던, 그러니까 악한 사람들이 아니야. 이 톰이. 그러니까 양심의 가책을 느껴요. 예. 그래서 그 등대가 만들어진 지 40주년 기념 행사에 이제 그 섬으로 이제 지인들을 초대하는데 그 섬의 스폰서가 그러니까 그 섬에 그 등대를 만들어주게 한 스폰서가 그 한나의 아버지예요. 돈이 많으니까 그 등대를 만드는데 돈을 다 투자. 아버지하고 한나하고 또 한나는 여동생이 있어요. 여동생이 이제 같이 그 40주년 그 기념 행사에 그 섬에 이제 오게 됩니다. 초청돼서 오게 됩니다. 그럼 그 톰하고 이자벨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자벨이 이제 루시 그 딸을 이제 가지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그 한나가 와가지고 그 딸을 보면서 너 이름 뭐니 물어보고 너 나이 몇 살이니? 그러니까 뭐 5살 정도 됐대요. 그래 뭐 또 이렇게 또 얘기를 하다 보면 그래서 이제 직감을 하죠. 그래서 그 한나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이고 우리 애가 살아있으면 너만 했을 텐데 라고 하면서 이제 그 자기 남편하고 애가 배를 타고 나가서 그렇게 난파됐다는, 그러니까 혹시 이제 등대를 지키는 사람이니까 톰한테 혹시 그런 난파된 배를 못 봤냐라고 얘기를 하니까 톰이 모른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자벨은 직감하죠. 친엄마구나. 그래서 괴로워합니다. 이제 내가 애지중지 키웠던 이 루시를
빼앗길 수도 모르겠다라는 그거와 또 정말 친엄마에 대한 미안함과 어떤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굉장히 괴로워하는 시점이 되는 거죠. 하여튼 영화는 어떻게 보면 이제 시대적 배경이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의 몇 년 후에이기 때문에 1900 초반대이기 때문에 내용 자체가 지금 어떻게 보면 2017년도의 현대인들에게는 진부할 수가 있고 되게 고전 클래식과 같은 어떤 그런 느낌이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시대가 흘렀건 어떠한 거에서 엄마가 그 한 여성이 애에 대한 모성, 그 다음에 친엄마와 그리고 기른 엄마, 그런 어떠한 그 자식에 대한 그 애틋한 유럽이나 동양이나 그런 건 똑같구나. 그런 어떤 사랑, 그리고 또 그 톰이 전쟁의 후유증을 해서 인간에게 대해서 어떤 희망과 어떤 고통을 당하는, 그러니까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인간에 대해서. 이게 뭐 어떠한 그런 게 없을 때 자기를 사랑해준 그 사랑으로 그 전쟁의 그 참혹한 어떤 감정을 느낄 수 없는 그 감정의 장애를 입었다고 할 수 있죠. 그 톰에게 사랑을 전해줘서 그 사랑으로 그의 그 아픔을 녹여줬던 이자벨. 그러니까 그 남녀의 사랑의 애틋함, 또 오해와 또 용서, 또 사랑, 그 다음에 자식에 대한 사랑, 남녀에 대한 사랑. 그리고 나중에 그 모든 것을 톰이 안고 가려고 해요. 자기 아내를 사실은 아내가 주동을 했잖아. 이렇게 하자고. 톰은 안 된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결국엔 이제 이게 밝혀지니까 점차 이제 수사망이 좁혀오니까 톰이 아내에게 말하지 말라고 자기가 모든 것을 덮고 가겠다고 합니다. 그 희생과 사랑. 그리고 영화가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저는 정말 깊은 이 영화가 얼마나 좋은 영화인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영화가 그렇죠. 재미없는 영화는 어떻게 영화 하자마자 그냥 나가버려. 못 봐. 도저히. 그러나 봤어. 끝나자마자 나가죠. 좋은 영화는 뭐예요? 영화 크레딧이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자막이 탁 끝나도 끝난지를 모르고 여운이 깊은 여운이 남는 영화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파도가 지나간 자리는 정말 좋은 영화입니다. 작품성도 있고 영상미, 음악, 연기 애틋합니다. 생각하는 것도 많습니다. 진정한 사랑의 그 울림, 그 남녀 배우의 그 물론 후문에는 이 마이클 패스벤더랑 알리샤 비칸데르가 진짜 연인으로 발전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것도 그럴 것이 너무 이 영화에 몰입하다 보면 정말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또 모를 수도 있지 않을까. 사랑하게 될 그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럴처럼 정말 연기 같지 않은 연기, 그러니까 애틋한 그 남녀 간의 사랑, 그것이 너무나 느껴져서 깊은 여운에 사골국물이 흐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감수성이 좀 내가 나 요새 좀 많이 말랐어 이런 분들에게는 이 파도가 지나간 자리를 통해서 잃어버렸던 나의 이런 감정성, 사랑의 어떤 그런 깊은 그 느낌, 그런 울림들, 정말 잘된 영화입니다. 노트북과 비교할 수 있는 그런 영화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상황이 어떻든 간에 이 영화는 정말 눈물샘을, 그러니까 여성분들이라면 이 영화를 보면 눈물샘이 팍팍팍팍 쏟을 수 있는, 그러니까 동감할 수 있는 정말 그런 영화입니다. 이 영화 오늘 제가 어떻게 다 설명을 못 하겠어. 시간이 있어서 시간이 없어 지금. 예? 그러니까 이 영화를 보라고 봐 좀. 보라고 내가 보라 그러면 봐. 후회 안 합니다. 자, 이 영화 꼭 보세요.